네, 어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이 관련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고 정부가 시행령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갑 반납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서 총경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반발하는 이유가 일단 좀 크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 초에 그 개정법은 이제 힘들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 개정법의 취지가 이제 검경 간에 상호 협력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음. 한정한다는 게 이제 이번 개정법의 골자인데요. 네. 저희들이 반발하고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대통령령안이 이런 법의 개정 취지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그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네.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그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는 점이고요. 네. 또 둘째로 법률에 근거 없는 검찰의 이제 통제 권한들을 상당수 그 대통령령 안에서 신설해서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찰의 종결권이 형해화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권익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검사의 직접사 개시 범위를 정한 검찰청법 대통령령 이 부분을 보면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시켜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죠. 첫째, 그러니까 이 네네. 시행령안을 만드는 주체가 왜 법무부여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 출석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니까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네. 그 법률과 대통령령의 소관 부처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각각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소관 부처가 따로 정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예. 그 실제 형사소송법은 지금 법무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하위 법령 중에 하나인 그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재판 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소관부처도 법무부가 아니라 이제 법원 행정처가 되어 있죠. 예. 그 이외에도 이제 법률과 다르게 대통령령을 공동소관으로 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지금 보면 그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지금 법무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 법령 안에 있는 협의라는 문구는 기존 그 다른 이제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제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이미 그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문구는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사준칙에 협의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있는 규정을 그 반복하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거치고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제 소관부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의미가 두기 어려운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권력기관 개혁 그러니까 전략 회의가 열렸다고 전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까지 이제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무부에서 어떤 실무를 주관한다고 이게 뭐 크게 왜곡되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그 법무부가 이제 단독 소관부처로 돼 있는 그런 대통령령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뭐 줄여서 얘기하면 수사 지휘 준칙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검사의 수사 지휘를 정하는 준칙이 바로 이제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그 개정의 어떤 개정 문제라든가 해석을 할 때 저희 경찰의 이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수용하지 않은 그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이제 법무부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 시행령 안에서 사실은 모법의 어떤 취지에 그 위배되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두 번째 맞습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통제 권한이 신설이 됐다라는 말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법률에 근거 없는 그 검찰의 통제 권한을 이제 상당수 이제 신설해서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찰의 이제 종결권이 좀 행해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국민들의 어떤 권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 법에 보면 그 경찰에게 1차 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예. 경찰 권한의 어떤 남용 방지를 위해서 10여 개의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그 법률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양자를 좀 조화롭게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불필요한 이중 조사를 폐지하고 이제 사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 해소한다는 어떤 국민 권익적 측면,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당보 측면, 이 양자를 모두 적정하고 균형 있게 이제 조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네. 그 대통령령 안에 보면 이 경찰 종결 이후에 법에 없는 이제 통제 권한을 추가로 이제 신설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90일 이후에도 검사가 이제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예. 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한 두세 개 들어와 있습니다. 총경님,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이제 그 검찰의 과도한 개입 간섭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그 조항을 두는 이유가 하나는 경찰이 그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봐주기다 아니다를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떤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경찰의 어떤 권한을 주면서도 경찰 권한에 대한 이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이미 이제 법에 네. 그 10여 개의 이제 통제 장치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이제 통제가 많아지면 사실 그 경찰의 이제 종결권이 점점 더 형해화되는 것이고요. 예. 종결권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통제 장치가 더 늘어나도 되는 문제인데 예. 법에는 그 양자를 적정하게 이제 조화롭게 이미 그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결권 부분이 그냥 종결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의 권익적 측면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경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어떤 그 경험을 갖고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일반 형사 사건 이런 데서 감나라 배나라 검찰이 이렇게 어떤 거 시시콜콜이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물론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아니, 결국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찰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찰을 견제하면서 감시를 하는 것들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법에 10여 개의 이제 통제 장치가 들어와 있어서 충분히 들어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시행령 안은 사실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게 대원칙이지 예, 물론이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시행령 안이 법에도 없는 이제 그 통제 장치를 추가로 대거 들어왔다는 점에서 법의 어떤 범위를 알겠습니다. 넘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제 겁니다. 과도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들이 법에서 만약에 그런 통제 장치들이 추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제 국민의 어떤 입법적 결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 안은 법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대원칙이죠. 예, 세 번째 이제 제시한 문제가 이제 그 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로 이제 그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네. 또 이제 그 은근히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으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법에 보면 그 6대 범죄라고 돼 있고요. 6대 예. 범죄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만 개시 네. 범위를 이제 한정해 놓고 있는데 네. 그 이제 법에도 없는 그런 이제 폭넓은 예외 규정,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폭넓은 예외 규정이 대통령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위법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문제 제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일단 좀 논리적으로 보면 6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검찰이 예, 그거에 대해서 영장을 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6개 범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경찰이 요청을 해야만 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초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 이제 최초의 검사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죠. 풀려서 그렇게 이제 그 혐의를 기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예.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추후에 직후에 이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 폭넓은 우회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문제 소지가 크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경찰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 시행령안이 이제 확정되는 절차는 계속 밟고 있고 내일 모레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이제 스케줄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9월 말까지 그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스케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굉장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 국민들의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이고도 좀 공개적인 그런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기 이제 때문에 내일 모레 차관 회의가 있고 이어서 국무회의를 이제 넘겨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그 개혁 전략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전에 경찰이 계속 반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문제에서 어떤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방향으로 그냥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제 개혁 그 전략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파악 중에 있고 그 회의 결과의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모두 좀 협력해가지고 네네. 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만약에 그 이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확정이 되면요. 예, 그때는 뭐 그 확정이 되면 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이 되면 당연히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뭐 그 이제 그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문제고요. 예. 아직 이제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은 여지가 아시겠지만, 있다. 예. 네,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재검토, 그리고 합리적인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서 청경이었습니다.